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었는데요.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공장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전 거기에서 격리를 했었고요. 남편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남편에게 알바를 하라고 권유를 했다가 몇 년 전 대전으로 발탁이 되어서 줄곧 거기에서 근무를 해왔었어요. 급여는 200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남편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월급을 통째로 가져갔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군대를 제대 후에 바로 일을 시작해서 14년을 다니는 건데 첫 월급부터 시작해서 월급을 통째로 시어머니가 관리를 했었는데 결혼 후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시어머니한테서 최소한의 용돈만 받아서 쓰고 있었어요. 사실 결혼 전에 공장에서 마주치는 남편이 어찌나 착실하고 착해서 제가 좋아했어요. 이미 그 회사에서 일한 지 8년이 되었을 때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했죠. 그게 모두 다 시어머니가 돈 관리를 잘해주신 덕이라고 했어요. 엄청 시어머니에게 돈 관리를 맡긴 게 신의 한 수라고요. 자가용 운전을 하고 있지만 새 차를 사본 적은 없었고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비록 외제차지만 시어머니와 재혼한 의붓 아버지가 타던 차를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절약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남자여서 제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거였죠. 시어머니가 식당 일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으로 동생 셋이 있는데 모두 세를 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물론 예물 같은 것도 하지 않았고 반지만 맞춰서 하나 장만해서 주고 받았습니다. 저도 남 보기 좋으라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기를 싫어해서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 월급을 통째로 쥐고 넘겨줄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뜻이 없는 월급을 통째로 다시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적금을 깨버리면 손해가 막심한가 봐. 당분간 자기 월급으로 살래.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3년짜리 적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 돌려주겠다는 말에 여러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기로 생각했어요.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너무 돈 가지고 엄마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른이니 알아서 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결혼을 했으니까 돈 관리는 며느리한테 넘겨야지. 어떻게 자기 돈이면서 적금 만기일도 모른다는 거야? 또 안타까운 말만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내 돈 가지기라도 한대. 이 집도 우리 엄마 덕분에 산 거라고 그동안 매달 주시던 용돈도 안 주신대. 당분간은 너한테 용돈 받아 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내 용돈 좀 줘야겠어. 그러니까 생활비를 내 월급으로 쓰자는 말이야?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시어머니께 찾아가서 남편 돈 관리를 넘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돌려줄 테지만 애써서 모은 돈을 한 푼이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 그동안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그랬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들도 어린애도 아닌데 저희가 돈 관리해야죠.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신 대로 할 테니까 저에게 맡기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턱 까놓고 말아마. 내가 이제 막 시집온 너를 뭘 믿고 아들 돈을 맡기니? 한두 푼도 아닌데 말이다. 내가 널 어찌 알아서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 덥석 맡기겠니? 내가 너한테 믿음이 갈 때 그때 가서 내 아들 돈 줄지 말지 고려해 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내 아들한테 내가 했듯이 용돈도 주고 잘 챙겨라. 알겠니? 어머님이 주세요. 저도 힘들게 버는 돈인데요. 전 그렇게 못해요. 그랬더니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못하면 어쩌겠다는 거냐? 내 아들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 하나 내는 게 그렇게 아닌 거야? 아무튼 내 아들 돈 탐내지 마라. 시어머니는 절대로 돈 관리를 제게 맡기실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에 남편 월급을 시어머니 통장에서 자동 이체를 끊으라고 했었죠. 하지만 남편이 싫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결혼도 했는데 아직까지 돈 관리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바보 소리를 들어도 좋다나요? 자기 엄마가 자식 돈 어려운 것 알아서 잘 굴려주고 있는데 그냥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일부러 남편 월급 가져가 버리고 제 월급이 있으니까 제 돈을 쓰게 되고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결혼한 지 석 달이 되어도 남편과 저는 이런 일로 계속 싸우고 있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리게 되었어요. 보통 교묘한 방법으로 취업급여도 받아가게끔 스스로 사직서를 자필로 쓰게 하고 냈었는데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 구조조정 때문에 실직했습니다. 이젠 생활비 나올 곳이 없어요. 남편 돈 관리는 제가 할 테니까 넘겨주세요. 엄청 화를 내면서 그러더군요. 미쳤니? 내 아들 돈에 눈이 멀어서 회사까지 관두고 막 나가는구나? 제가 막 나간다고요? 아니면 그게 뭐니? 듣자 하니까 네가 우리 아들 용돈도 제대로 안 준다면서 통장도 못 찾아온다면서 달달달 볶는다며? 용수 씨가 그러던가요? 아주 내 아들 피 빨아먹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니? 내가 뭘 믿고 맡기겠다는 거니? 내 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네가 꿀꺽하려고 한다는데. 야, 너 솔직히 말해봐라. 내 아들이 모아놓은 돈이 꽤 되는 것인 줄 알고서 회사를 그만둔 거 아니니? 어떻게 한 푼이라도 아기가 없을 때 알뜰살뜰 모아서 저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편 등 빼먹을 생각만 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야단을 쳤어요. 일부러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네가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잘려서 그만둔 거라면 그냥 놀고만 있니? 다른 일을 찾아보던가 할 것이지. 그 전에 아들 돈을 탐만 내고 있는 거니?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놀고만 먹고 살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해서 편하게 놀고 먹으려 했다면 큰 오산이다. 내가 그 꼴을 보고 넘어갈 줄 알아? 네가 내 아들 인생에 딸린 문제인데 난 그런 며느리 필요 없다. 이혼해라.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아들 돈을 며느리에게 주기 싫어서 이혼하라고요.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요. 어머니야말로 며느리 등골 빼먹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혼하라고 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든 며느리 못 빼먹어서 안달이 났냐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하니까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월급이 들은 돈 통째로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자기는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나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기다리면 알아서 주실 텐데 왜 엄마한테 그래? 그러니까 이혼하라는 말이 나오지. 그래서 남편에게 제 통장의 잔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숫자 0을 한참을 세우고 또 세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모았어? 이 멍청아. 내가 돈이 뻔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냐고? 너는 세상에 엄마만 돈 잘 모아주고 집도 사주고 잘 불려주는 줄 알았지. 정말이지 남편은 이제서야 감이 좀 오나 싶더라고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찌 회전하고 있는지부터 관심이 없고 모두 시어머니가 최고인 줄 알더라고요. 그저 시어머니는 차곡차곡 적금을 해와서 겨우 부동산 벤츠차 산 거 말고는 뭐가 있냐고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저 돈 잘 안 쓰고 이런 사람이면 신랑감으로 괜찮겠다 싶었지만 이렇게 모자란 사람인 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남들도 10대씩 수익을 받는다는 주식에도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었죠. 내가 네 엄마처럼 은행에다만 맡겼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겠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일군 돈이며 돈이 많이 불리든 말든 내 맘대로 할 거니 다 내 돈이야.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넘겨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냐? 그때서야 남편은 내 통장 잔고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시어머니께 톡으로 보낸 날이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시더니 시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오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그 많은 돈이 있는 거니? 어디 한번 보자. 그런 통장 잔고를 한 번도 구경 못 해봤는지 아주 신기하게 입을 쫙 벌리면서 보고 또 보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지? 너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모았다는 거야? 싸던 짐 싸세요.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을 고쳤으니까요. 왜요? 저 돈을 보니까 탐이 났어요. 조금 있다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올 거예요. 제 짐을 빼서 제가 가지고 있던 비어있던 원룸 하나를 빼라고 했으니까 그리 아세요.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제가 원래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제 완전 헤어진 마당에 저를 붙잡고 사정한다고 한들 어쩔 수 없었죠. 얼마나 제 통장 잔고를 보고서 놀라서 환장하던지 당장 남편 돈 관리를 넘겨주겠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남편 앞으로 적금도 이제 곧 끝난다고 하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남편 적금도 받아서 남편과 제게 전해준다고 난리 법석이었어요. 그러라고 했어요. 저는 제 짐을 다 빼서 원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에 원룸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톡을 보내왔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남편 월급을 통째로 가져가서 넣은 적금을 바로 깨서 왔다며 남편 계좌 잔액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겨우 그거?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끝까지 정말 우습다. 월급을 통째로 날로 가져가셨으면서 그걸 돈이라고 모아놓은 거니? 엄마 믿지 마라. 분명히 딴 데로 빼돌리지 않고 어떻게 그것뿐이니? 부모 자식 간에도 미룰 수 없는 것이 돈이야. 째째하게 굴더니 어렵게 그거 몇 푼 안 주려고 유배를 떨으셨다니. 남편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어요.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던 사이라서 복잡할 것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다시 만나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자기 아들하고 살아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지나간 버스였어요. 내 통장의 잔고를 본 그 순간부터요. 같은 말을 반복하더니 참 우습더군요. 돈에 환장해서는. 전 남편과 이혼은 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